안녕하세요. 영어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의 아원영입니다. 이번 주에 그 독일에 가 있는 꿍쟁이 한 명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연수를 하고 워킹 홀리데이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독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던 중에 기업으로부터 이제 계약을 맺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저희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또 함부르크에서도 한 명은 아일랜드 고레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수하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비자 연장했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왔다가 독일로 나간 케이스인데 거기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갔는데 현지에서 좋은 직장을 연결이 되어서 현지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도 한국인들 채용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이 해외로 공장이나 아니면 지점들을 확장해 나가면서 그 협력 업체들, 1차 밴드나 2차 밴드 회사들도 같이 그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현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수요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저께 코트라에 들어가서 정보를 조금 체크해 봤는데 실업률이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퍼센테이지로 3%에서 7% 미만 정도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연수를 생각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단순하게 언어만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또 유럽으로의 취업에 대한 길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데 저는 학생들과 상담할 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물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그 데스티네이션으로 영어권을 선택해서 아일랜드나 몰타나 이런 나라를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선택해서 나가지만 본인이 혹시라도 한 가지 더 언어를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유럽이라고 하면 독일어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되고요. 스페인어도 되고요. 뭐 이태리어도 되고요. 여러 가지 언어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오는 친구들 중에 거의 한 50에서 70% 정도는 유럽 학생들인데 그 유럽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그 나라의 언어를 좀 더 접할 수 있다면 영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를 하나 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연수를 하는 중에 또는 연수가 끝나고 나서 그 지역으로 건너가서 여행도 하고 또 시간이 좀 더 허락한다면 그곳에서 살아보면서 본인이 관심 있었던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유럽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저희 학생들의 케이스에 취업이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피드백을 준 케이스였는데 첫 질문이 그거였대요. 왜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갔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어 배우러 간다라고 하면 아일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들을 더 많이 선호하는데 왜 아일랜드를 갔느냐?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하는 중에 여러 가지 여행도 유럽 여행도 해보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시장, 즉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은 미국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연수를 하고 유럽 여행도 했고 또 유럽 사람들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유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그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훨씬 더 빨리 적응하겠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아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뭐 약간 그리워한다거나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람을 유럽의 지사로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제 연수를 떠나기 전에 그 언어적인 부분과 그런 마인드, 그리고 본인의 전공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컨퍼런스를 꼭 시간을 내서 한 번 정도는 방문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실감이 안 나고 아니면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연수가 끝나고 돌아와서 아니면 또 다른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 있어서 본인이 투자했던 시간과 이런 기회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들의 어떤 유럽과의 연관성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지금 현재 아일랜드나 몰타나 영국으로 유럽 연수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하셔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만들어 봅니다. 단순하게 어학연수, 영어만 배우러 간다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그거보다는 또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배울 수 있으면 더 정리해서 배워보겠다. 그리고 유럽의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유럽에서의 삶과 또는 취업에 대한 기회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세 번째,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여러 컨퍼런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전공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다시 취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장에 들어갈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단순한 연수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돈이 적절하게 투자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